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입니다. 지금 한국 GM에 훈풍이 불고 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훈풍이 불어온지 모르겠어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요즘에 모처럼 만의 분위기가 좋은데, 이 한국 GM이 굳히기를 들어가려고 트레일 블레이저의 부분 변경 모델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굳히기가 가능할까? 근데 가격이 좀 있다는 걸로 하고, 트레일 블레이저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워낙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자체가 시장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이 트레일 블레이저도 어느 정도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LED 등, 이 주간주행 등이 기존의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있긴 했었는데 조금 더 얇아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LED 자체가 좀 얇게 되면은 신형의 차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더 신기술이 들어간 것 같고 해서 확실히 조금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들고, 원래 트레일 블레이저는 조금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귀여운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인하고 날렵해진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랙스와 마찬가지로 RS 트림, 액티브 트림 해서 각각의 디자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고 이 밑으로 이렇게 사다리꼴 역삼각형 모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이거는 기존의 트레일 블레이저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쯤에서 끊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X자로 다크 크롬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쉐보레의 새로운 디자인적 언어인 거죠.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RS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디자인으로 들어갔고요.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건 이따가 액티브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카본 느낌 나는 시트지 같은 걸 붙였겠죠. 디자인 자체가 보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끊겨서 가운데 쪽에서 쭉 올라가는, 요즘에 공기역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슈퍼카라든가 아니면 경주차라든가 립 같은 경우에 이런 디자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디자인적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 스포티한 차야, RS야, 랠리 스포츠야, 약간 그런 느낌을 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그 정도의 디자인 변화가 있지만 기존의 트레일 블레이저와 좀 비슷한 느낌의 인상이긴 합니다.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이 차량 RS 19인치 휠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9인치 타이어를 최초로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RS 트림에서 4륜 구동을 선택해야지 들어가는 거고, 4륜 구동 선택 안 한 그냥 전륜 모델이라고 하면은 18인치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기존의 모델하고 동일한 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휠의 디자인 변화도 없고 측면에서의 디자인의 변화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면부 쪽에서도 RS 트림은 이렇게 이원화된 이런 형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역시나 카본 느낌이 나는 이런 소재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사실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 이 LED 디자인이 조금 변했죠. 리어 램프. 그리고 R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존하고 동일한데 A 필러 부분부터 해서 천장에 이렇게 블랙의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35분까지요. 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액티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원래 액티브는 앞에 되게 큰 스키드 플레이트가 딱 이렇게 큼지막하게 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달려 있어서 진짜 터프한 미국 오프로더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그런 스키드 플레이트가 없어졌어요. 약간 크롬의 느낌으로, 그것도 다크 크롬으로 해놔서 사실 좀 어두워서 잘 티는 안 나긴 하는데, 그런 스키드 플레이트의 느낌을 상당히 얇게 이렇게 펼쳐놓은 느낌이어서 액티브 특유의 좀 오프로더 같고 강인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이전 세대 모델이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램프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두껍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강인하고 두텁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램프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쭉 되어져 있는 그릴이 달려져 있었다면은 여기에는 스틸 느낌 나는 소재가 중간중간 들어간 이런 느낌의 디자인 포인트들을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액티브기 때문에 18인치 들어갑니다. 크롬으로 크게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그래서 뒷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강인하고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실내가 사실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긴 하죠. 우리가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봤었던 그런 멀티미디어라든가 계기판의 디자인, 9인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11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갔고 무선으로 적용되는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액티브에 있었던 그 기존의 좀 브라운 시트는 사라지고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마찬가지로 약간 노란색 스티칭, 빨간색 스티칭 이렇게 해서 액티브와 RS를 좀 구분을 짓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오토홀드가 들어가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오토홀드가 이 차량에 적용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엔진룸 잠깐 보여드리면요, 3기통 1.35L 2터보 엔진, 이거 기존에 쓰이던 엔진이죠. 미션도 전륜구동 모델은 CVT 동일하게 들어갔고 4륜구동 옵션 선택하게 되면 9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는 거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비라든가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다 기존 모델과 좀 동일해서 진짜 디자인적이라든가 좀 기능적인 것들, 편의 장비들, 편의 사양들 이런 것들이 변화한 페이스리프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바로 이어서 행사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나왔는데 다행히 외부에 이 RS 차량 한 대가 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앉아보면은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비교해서는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높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진짜 크로스오버라는 그 말 그대로 약간 해치백, 외건 약간 그런 느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진짜 SUV 같은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컷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공되어 있는 이 양쪽 끄트머리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도 조금 더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 노브랑 컵홀더 있고 손잡이 같은 모양의 디자인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걸 봐서는 이 밑으로, 이 아래쪽으로 해서는 크게 변화한 것들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별도의 반사판이 나와 있는 HUD가 따로 있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근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이번 모델에서는 HUD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자체가 옵션 사양이었었는데 기본형 트림인 LT부터 기본형으로 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앉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했을 때 무릎 공간은 1개 반에서 2개 정도 되는 정도의 레그룸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UV적인 느낌이 워낙에 강하게 난다고 했잖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에도 시트 포지션 자체는 제법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이렇게 꼿꼿하게 앉았을 때는 헤드룸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아마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돼서 이 뒷부분이 조금 낮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별도의 시트 리클라이닝은 지원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엉덩이 조금 빼서 앉으면은 무난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의 헤드룸이다. 발 공간은 뭐 충분하게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천장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길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앉아봤을 때는 이 차량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레이 타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차 넓어 보이는 느낌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행사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차량 시승 행사가 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키징 사실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패키징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RX 액티브 이렇게 세 단계로 팔았는데 없어졌었던 LT, 그러니까 프리미엄보다 좀 낮은 등급, 이것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렴이 버전이 탄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이 좀 올랐어요. 워낙에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이 성공적인 신화에는 어쨌든 그 착한 가격이라는 게 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살짝쿵 기대를 했는데 좀 세게 됐어요, 가격 인상이. 원래 LT 트림 없었으니까 LT 트림 일단 제끼고, 프리미어 등급 기반으로 하면은 차량 가격이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상승했고요. RS 기준으로는 300만원,
액티브 기준으로는 350만 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부분 변경치고는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기자님께서 Q&A 질의응답 시간에 차량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됐던데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좀 타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내부적인 변화가 좀 있다, 그런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답은 아무래도 좀 시승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또 다음 주에 시승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승해 보면서 그때 가가지고 가격 상승어치에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